이번 연도 시세이드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된 아기돌 명진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발 베이스 컬러에 따라서 표현되는 거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탈색을 지금 같이 말했어. 탈색을 항상 하면서 저도 항상 느끼는 게 한 톤으로 빠지면 너무나 좋은데 그러기가 사실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고객 모발 히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탈색을 제일 먼저 하기 전에 항상 여쭤보는데, 고객님들의 기억은 항상 달라요. 한 번도 안 했을 때. 근데 하시면 이 모델처럼 지금 탈색을 2번 진행한 상태인데도 끝에가 많이 빠지진 않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 저희가 하는 컬러는 피치 컬러이기 때문에, 웜톤 컬러이기 때문에 굳이 하얗게 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샵에서도 하실 때 나는 무조건 깨끗하게 다 빼고 컬러를 입혀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명도만 된다면 탈색 작업은 그만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데미지가 생기면 생길수록 컬러를 입혔을 때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얼티스트의 크리미 피치라는 컬러를 사용을 할 거고, 레시피는 CP11에 CP13 그리고 클리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1대1대 2 비율로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 혹시 샵에서 클리어 제품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가끔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사용을 하면서 또 느낀 게 이 클리어 제품이 진짜 무궁무진해요. 클리어를 얼마큼 사용을 했냐에 따라서, 클리어는 사실 채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제품인데, 내가 이번에 또 한 번 느낀 거는 채도뿐만 아니라 이 채도가 밝아지기 때문에 명도 또한 밝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샵에서도 클리어를 좀 사용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연출을 할 때 이용을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클리어의 가장 장점이 손상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 채도와 명도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명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손상이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알칼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 내 손님이 너무 손상이 너무 심해서 조금 데미지를 줄이고 싶다 했을 때 클리어를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떨리네요. 안에 들어가서 해도 될까요? 진행하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아도 될까요? 탈색을 처음 하시고 고객님들한테 뭔가 색깔을 추천을 해드릴 때, 저 같은 경우는 탈색이 어느 정도 빠지느냐에 따라서도 중요하긴 한데, 제일 안전한 게 약간 웜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들이, 컬러들이 핑크나 아니면 이렇게 피치 컬러를 먼저 해드리고, 또 동양인 피부가 노랗다 보니까 이렇게 오렌지 계열이나 웜톤 계열 갔을 때 조금 화사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들도 이렇게 탈색을 해서 이렇게 컬러감이 화려한 거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약간 실패 없는? 하고 나서 이제 점점 탈색에 입히는 컬러들이 익숙해지면 그때는 이제 조금 쿨톤으로 가도 좋다고 고객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질문 아직 없으시죠? 지금 색이 다르잖아요. 밑에랑 탈색. 네. 블랙했던. 네네네. 해보니까. 네. 그럼 염색약을 다르게 쓰세요? 아니면 그냥 웜톤으로? 네,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데 까먹었네요. 오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미디엄 정도 기장을 자를 거예요. 그래서 탈색을 2회 진행을 했는데, 모발 자체가 기화현상도 많이 나고, 그럼 이제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탈색을 그만 스톱을 했고, 그 이유는 이제 제일 많이 어두운 부분들이 사실 잘려나갈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배제하고 이제 오늘 탈색을 2회까지 진행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룩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있잖아요. 그게 오늘 하는 이 컬러 자체가 조금 보완이 좀 돼요. 왜냐면 이 지금 얼룩진 이 부분들도 약간 웜톤이 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해드리는 그 컬러 자체도 그 피치 컬러 이런 것들이 같이 덮어졌을 때 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좀 안전한 컬러이기 때문에 일단은 탈색을 요 정도만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살롱에서 다른 쿨톤의 제품을 사용하실 때면
저라면 여기서 부분 탈색으로 좀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 레시피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참여를 자주 해주신다면은 이제 저희가 선물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손 드시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쉬는 시간 전까지는 베이스 컬러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클리어 제품 사용도 사실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클리어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컬러를 테스터를 좀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CP11에 6%를 했을 때랑 CP13에 6%를 했을 때랑 명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느껴지는 채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선명도도 다르고, 그래서 보여주는 그 느낌도 이 베이지한 느낌이 농도가 올라갈수록 더 예쁘기 때문에 우리가 살롱에서 컬러를 선택을 할 때 좀 밝은 명도로 선택을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내 고객님이 머리가 너무 손상이 심해. 그래서 13레벨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클리어를 그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11레벨에 클리어를 1대1로 하고 6%를 했을 때 결과는 똑같은 13레벨 정도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사실 연모제 사용은 어차피 같잖아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결과를 내긴 하지만 모발 자체에는 데미지가 덜하고 또 클리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상도도 더 덜하지만 유지력도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똑같은 컬러 같아 보여도 댁에 가서 뭐 2번, 3번, 4번 이제 샴푸를 하시다 보면 명도가 높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더 빨리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11레벨에 클리어를 같이 들어간 거는 유지력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저도 많이 쓰는 팁인데 괜찮아요. 클리어. 명도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아까 몇 번? 11에 6%고요. 13에 6%, 그 다음에 11에 클리어 6%. 11, 그러니까 13의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11의 클리어를 섞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다 해주시면 돼요. 이게 약간의 뉘앙스의 느낌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컬러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손상이 되지 않고 조금 더 밝고 더 약간 뿌연 그 블러 효과라고 하죠. 블러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연출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모발마다 그 유지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발이 유지되는 게 다른 이유가 사실 손상도잖아요. 그래서 그 손상도를 보수하기 위해서 클리어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리어를 사용했는데 그 다른 거 클리어를 사용 안 했을 때랑 유지력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쵸. 했었을 때 클리어를 사용했었을 때 그 유지가 안 사용했었을 때보다 한 대략 기간은? 네. 기간까지는 기간까지는 저희가 수치로 얼마나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13레벨 정도의 컬러를 만들 때 13번을 단독으로 쓰게 되면 13레벨만큼의 알칼리가 모발에 또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건데 거기에 조금 더 알칼리가 낮은 11레벨의 클리어를 믹스해서 13레벨 정도의 색감을 내니까 훨씬 더 손상을 줄이면서 컬러에 대한 유지력을 좀 더 13레벨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는 높여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를 썼을 때가 더 유지력이 높다는 거죠. 아무래도 데미지가, 왜냐면 유지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데미지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최소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질문이 네. 탈색하다 보면 기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헹구어서 다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기화 현상이 시작되면 일단은 모발의 손상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과감하게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 더 질문하면
13레벨에 거의 하이 레벨에 항상 염색 수염을 하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두통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계속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고 계속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약간 데미지의 차이지 않을까. 꾸준히 13레벨로 염색을 하다 보면 그 모발을 우리가 짧게 자르지 않는 이상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미지도 점점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 기화 현상이 생길 정도까지의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수염만 하시는 거. 뿌리 염색만. 뿌리가 기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뿌리에 기화 현상이 생기는 경우. 보통 뿌리는 버진 헤어에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건 여러 군데 많이 물어봐도 대답을 받은 적이 없어서 궁금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우리가 뭐 뿌리 염색만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부분을 한번 염색을 한 번 이상이라도 한 모발이고, 사실 뭐 염색이나 파마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화학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발은 이미 이제 죽어있는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물, 바람, 자외선, 샴푸, 드라이 등등에서 계속 손상은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클이 열려져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셨거든요. 예전에 뭐 한 10년 전,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 그분의 생활 패턴이 뭐 문제일 수도 있고 홈케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살롱에서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이 사람은 똑같이 13레벨로 뿌리 염색했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이 사람은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모발 속에 쌓여있는 금속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클이 열려있는 상태이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없었죠. 최근에 많이 생겼죠. 열려있는 큐티클 사이에서 미세먼지든 황사든 자동차 매연에도 계속 그게 쌓이다 보면은 우리의 모발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염색약이 닿았을 때 같은 화학 반응에 의해 그런 기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즉시 염색을 중단해 주시고 모발을 조금 디톡스 해줄 수 있는 케어를 좀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우리도 다이어트 할 때 바로 살 빼지 않고 뭐 좀 디톡스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발도 좀 디톡스를 하고 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컨디션이 끌어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시술하시면 그런 현상을 좀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탈색을 요거 했던 팀인데, 네. 해외에서 한 7, 8개월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네네. 저는 그 신생모가 7, 8cm로 자랐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7, 8cm를 탈색을 하고 네. 앞머리인데 네네. 시선에서 탈색을 하고 이제 그분이 한 번 더 탈색을 해가지고 색깔에서 선명함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밝게 하고 싶다는 거죠? 전체 탈색을 두고 하는 거 뿌리 탈색을 하고 네. 한번 다시 탈색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피코톤을 하기 위해서 네. 7번인가 9번인가 했어요. 7번은 좀 어색해요. 예, 그러니까 물빨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뭐 7번이나 9번 선택을 했는데 네.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했는데 결론은 뿌리 한 반머리 정도는 색깔이 원하는 게 나왔고 목머리 밑에 부분은 색깔이 안 먹는 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 위에 그 버진 같은 경우하고 이 밑에 히스토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밑에는 탈색한 것만의 손상이 아니라 방금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우리가 살면서 계속 데일리로 계속 데미지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큐티클이 다 열려있는 상태여서 색깔이 들어가서 빠지는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버진보다는 그 착색이 안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시세이드 에센스 드롭 같은 제품이 있어요. 혹시 사용하시나요? 그게 이제 모발 안에 칩팅해서 발색을 더 밝게 해주고 또 코팅을 일시적으로 해줘서 이게 컬러가 나오지 않게끔 도와주는 제품인데, 그렇게 뭔가 플러스로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같은 경우는 뿌리 거진을 먼저 탈색을 한 상태에서 전체 탈색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밑에는 큐티클이 진짜 완전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단차를 줘서 컬러를 입힌다거나 아니면은 그 컬러 명도를 좀 달리해서 입힌다거나 이렇게 해서 방법을 좀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톤으로 염색을 발랐을 때는 사실 한 톤으로 깨끗하게 나오는 거를 바라는 건 조금 욕심인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탈색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경우도 종종 많이 겪었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대로 여러 가지 좀 제가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클리어를 비율부터 어떤 어느 정도 비율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2대 연모제 1대1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13일에 11일에 클리어 1대1이 비율인데 그 비율이 뭐 높아질수록 채도는 점점 밝아질 거고 낮아질수록 채도를 잡는 게 좀 덜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지금 아까 제가 나눠드린 저 피스 보면은 저게 1대1이거든요. 1대1로 했을 때 저렇게 11에서 13레벨을 넘는 정도의 채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살롱에서 몇 번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또 나만의 레시피가 또 쌓이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베이스 컬러를 입힌 상태예요. 아까 전에 탈색되어 있었던 아예 그 베이스 때 기억하시나요 혹시? 근데 밑에는 컬러가 조금 덜 빠져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좀 더 웜톤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건조해보면 더 격차가 보일 텐데 밑에가 코랄 느낌이 더 많이 짙어요. 근데 사실 이 코랄도 안 이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두운 컬러를 했었던 분들이 톤 체인지를 하고 싶은데 조금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면 고객님하고 소통을 해서 피부톤이 잘 맞다면 코랄 컬러 해보셔도 되게 예쁘실 것 같아요. 오늘 그 CP 컬러를 베이스가 좀 노란 상태에서 입혔을 때는 이 정도의 코랄 느낌이 든다라는 거 하나 갖고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커트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길이를 먼저 만들 건데요. 섹션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촘촘하게 커트를 하진 않아요. 모량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아닌 이상은 거의 미들부터 언더, 미들, 탑 이런 느낌으로 커트를 하는데 특히 이렇게 원넥스로 블런트 커트 할 때는 그 정도로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길이 선정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할지 길이 좀 보시고 앞도 정도로 믿음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저는 여기가 한 번에 맞는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길어요. 좀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러드 커트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레이어를 들어갔는데, 레이어는 미들 쪽에는 거의 레이어 없이, 언더 쪽에는 거의 레이어 없이 미들하고 탑 쪽에만 레이어를 줘서 밑에는 좀 무거운 감을 유지를 하고 겉에 라인 쪽으로만 좀 질감 처리를 좀 해서 볼륨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레이어 높이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첫째 단에 가이드를 먼저 만들고 가이드를 자르고 얘에 맞춰서 이제 레이어를 넣을 거예요. 미들까지 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탑 쪽으로 잘라놓은 가이드 보시고, 네. 잘린 거 위치 확인하시고 윗부분 절반 정도 덜어내고 나머지 공간으로 미들까지 잡고 와서 가이드 잡고,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절반 끌고 가이드 갖고 와서, 아까 언더 쪽은 레이어를 안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연결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언더 쪽 같이 갖고 와서 쭉 체크하시는데, 밑에 떨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그쪽에는 레이어를 안 넣을 거기 때문에 탑 쪽에 연결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백에서 사이드까지 이제 다 커트 들어갈 거예요.
안쪽에는 이미 레이어가 좀 있으셔가지고 짧게 맞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레이어를 넣어놓고 질감 처리로 해서 다시 조금 더 가볍게 만들 거예요. 블론드 커트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레이어까지 넣고 이제 앞쪽에 베이스라인 뱅을 만들고 그 블럭 느낌의 커트를 진행할 건데 이제 뱅을 어느 정도 할 건지를 빗질을 해서 모류를 확인을 하시고 뱅을 먼저 삼각색션으로 잘라줄게요. 드라이해서 아무데나 올라갈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레이어 좀 해주세요. 눈썹하고 눈 사이 정도 기장도 잡고
짱이고, 이제 사이드 블럭을 만들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드 블럭은 선명하게 이렇게 옆에 라인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모류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젖었을 때 봤던 거랑 사람마다 말렸을 때 그 모류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머리가 떨어져서 어느 위치에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각자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커트를 꼭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 빗질을 먼저 해놓고, 만약에 너무 탈색머리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 집 모발이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약간 말리고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 모류의 방향이 어딘지를 체크를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 모류를 어느 확인을 했으면 이제 섹션을 떠야 되는데, 보통 사이드 섹션 뜰 때 우리가 가로 섹션을 하잖아요. 블럭 커트 같은 경우는 세로 섹션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블럭이 어느 정도 범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블럭 커트 자체가 살롱에서 하다 보면 조금 과한가? 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객님들한테 기분 전환은 분명히 되거든요.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고객님들의 니즈가 되게 높아져서 약간 크리에이티브하고 살롱 스타일하고 약간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블럭 느낌도 실제로 저도 살롱에서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손님들도 많이 원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 블럭을 잘랐을 때 이 과함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방 지겨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블럭을 할 때 최대한 구렛나루를 다 살려주고, 이 앞에 되게 무거운 뱅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삼각 섹션으로 블럭을 위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장점은 사이드뱅으로 연결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어차피 떨어지는 위치가,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당장에 봤을 때는 라인이 사니까는 뭔가 되게 트렌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겨워서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연결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넓은 범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위치를 보고 체크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 두 개의 블럭의 섹션을 나눠주는데, 첫 번째 섹션은 광대 쪽으로 떨어뜨려서 커트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구렛나루 꼭 자르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문여주시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 입술 라인하고 턱 사이. 이렇게 돌려도 되나요? 두 개의 지금 블럭이 생겼고, 이 모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앞쪽에 사이드뱅을 잘랐었던 것처럼 레이어드가 원래부터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시하고 지금 커트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무거운 느낌을 하고 싶으면 조금 범위를 더 넓혀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타놓은 정도, 이 정도 섹션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막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무겁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울 안 보고 컷하는 게 참 어렵네요. 살롱에서 항상 거울 보면서 배치를 보면서 머리를 자르니까 그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예. 제 실력이 그 정도는 스마트폰이 되게 가까이 있는 편이라. 첫 번째 떨어지는 모래를 꼭 확인하시고,
이쪽 대칭을 뭐 이거는 디자이너분들의 감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같은 지금 광대에다 저 같은 경우는 블럭 첫 번째 블럭을 만드는데 이게 같은 선상에서 보였을 때 뭔가 이쪽으로 시선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너무 넓어 보이거나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게 위치를 조금 달리 해도 예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달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칭을 지금 여기 좀 더 자르겠습니다. 총 4개의 블럭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레이어로 기본 커트를 했다면 이제는 이 레이어가 훨씬 더 질감 처리로 인해서 더 돋보일 수 있게끔 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감 하기 전에 저는 머리를 살짝 말리겠습니다. 원래 젖은 상태에서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요.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해서 언더실드 뿌리고 다시 블럭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샵에서 사용하시나요? 네. 이거 너무 좋죠? 이거 진짜 좋아요. 했을 때 뭐 당연히 이 커트 머리 너무 손상 심한 사람들은 빗질하기도 힘들잖아요. 커트할 때. 그때 좀 뿌려주고 커트 하셔도 좋아요. 네. 머리를 일단 가볍게 말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옆에 블럭을 정할 때 구레나루까지 자르지 말고 남겨놓고 해야지 나중에 얘네들을 없애기가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떨어지는 방향은 구레나루는 앞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잘랐을 때 이렇게 첫 번째 블럭이 가려져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링을 할 때는 고객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구렛나루 쪽 머리는 살짝 길이로 넘겨주시고요. 그 위에 겉에머리로 덮어주시면 이 블럭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구렛나루를 빼게 되면은 약간 겹쳐져요. 이런 식으로 모호해지거든요. 그거를 스타일링 팁을 조금 드려주시면 조금 트렌드한 스타일을 좀 하시면서 대신에 다음에 스타일 바꾸실 때 조금 어렵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틴닝을 잘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틴닝을 가지고 이제 디자이너 분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시잖아요. 틴닝을 해서 좋다, 틴닝을 하면 나쁘다 이렇게 다 얘기가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틴닝은 사실 무거운 부분을 되게 빠른 시간에 걷어낼 수 있게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잖아요. 제 손가락이나 손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틴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대신에 틴닝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조금 효과적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미들부터 언더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제일 언더 부분은 조금 무거운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틴닝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끝머리만 스타일링 했을 때 가닥가닥이 좀 잡힐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한 단면 살려서 대신에 이제 틴닝 쓰실 때 내 틴닝의 발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발수가 되게 많이 나가는데 못 모르고 훅 잘랐다가 끝에가 너무 가벼워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씩 나가요. 저는 약간 안전주의여가지고 여러 번 자르자 약간 이주의거든요. 그래서 내 거가 어떤지 이걸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미들 정도 되는 부분에서부터는 조금 볼륨감이 살아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틴닝을 이용해서 그라 틴닝, 레이어 틴닝을 할 거예요. 볼륨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틴닝이 들어가는 위치도 가감하게 안쪽에서부터 들어갈 건데 들어가는 위치도 이렇게 2번 자르고 끝에는 레이어 했을 때 이 머리의 그 모양이 안에는 공기감을 채워주니까 볼륨감이 살 테고 끝에 머리는 레이어로 틴닝을 했기 때문에 차곡차곡 아래로 쌓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틴닝 다 넣어줄게요. 우리가 미들라인이 모발이 제일 많은데 제일 겁나서 많이 제거를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미들라인 같은 경우는 웬만한 스타일에서 사실 없어도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없애줘야지 고객님들도 집에 가서 머리를 만질 때 나 이게 너무 무거운데 라고 하는 데는 메이프가 아니에요. 미들이거든요. 미들에서 떨어지는 메이플에 쌓이는 머리들이기 때문에 미들, 특히 메이프 같은 경우는 무겁다고 해서 메이플을 너무 가볍게 쳐버렸을 때 단점이 아니 나 가볍게만 살짝 가볍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문어발처럼 됐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봐도 끝에가 너무 가벼워. 그거 메이프 건드려서 그렇거든요. 제일 언더라인은 웬만하면 좀 무겁게 하는 머리들은 틴닝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미들에서 그런 무게감을 조절하시면 좋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간단합니다. 틴닝 몇 발짜리예요? 제가 그런 거 좀 약해요. 가위를 제가 그렇게 팔진 않아가지고 그냥 추천해주는 거 잘 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틴닝 하실 때 이거 중요한 게 그 가위 사장님의 말씀으로는 젖은 모발에만 사용하는 제품이 있고 젖은 거랑 같이 드라이한 머리에도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드라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젖은 머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면 큐티클 다 상한대요. 그거는 제가 이제 가위 사장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약하게 나가는 걸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걸 받았어요. 저는 전문가를 약간 신봉하는 주의라 가위는 가위 사장님께. 근데 지금 모델분은 네. 모질이 가늘고 네. 처지는 머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약간 굵고 힘 있는 머리들은 네. 그렇게 틴닝을 치면은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굵은 모발이고 숱이 많다고 해서 뒷볼륨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발일수록 불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제거해주고 필요한 부분은 또 다시 안쪽에서 이 지금 해드리는 이 틴닝이 숱을 좀 없애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겉에 아웃라인들이 볼륨감이 잘 살 수 있게끔 공기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숱이 많고 적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어서 사실 뭐 커트를 엄청 잘하거나 뭐 정말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살롱에서 했을 때 고객님들한테 만족도가 좋았었던 걸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이 더 커서 제가 조금 미숙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 그라의 틴닝은 샵에서 사용해보시면 진짜 괜찮아요. 저는 이거 10년 전에 뭐였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10년 전에 커트교육 받았을 때 조넷 섹션에서 받았을 때 이거를 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우리가 아카데미 교육받고 안 쓰는 거 너무 많잖아요. 저는 항상 10%예요. 10% 이상 가져온 거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 틴닝 하나 갖고 온 게 저는 대박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쓰고 정말 괜찮아요. 해보시면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그라누라 네임. 손님은 지저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결과물만 좋은 애니까. 그래서 계속 보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질감 처리가 들어갈 거예요. 틴닝이 이 정도 들어갔으면. 그리고 블럭이 띡하게 있는 것도 이쁜데 요즘은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가닥가닥이 이쁘잖아요. 잔머리 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블럭 부분도 살짝 가볍게 해줄 거예요. 이게 발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틴닝을 쳐도 그렇게 막 라인이 확확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발수가 좀 이렇게 적게 나가는 걸로 사용을 해서 여러 번 내가 좀 필요한 부분을 터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블럭 느낌이 좀 많이 보이기 위해서 저는 이 끝에 라인을 일자로 같이 맞췄는데, 만약에 고객님이 목이 엄청 얇아서 엄청 길어요. 근데 이 직선 느낌의 목 뒷목까지 같이 길어지면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앞쪽은 살짝 정리해서 목선을 조금 감쌀 수 있는 스타일링을 하셔도 예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커트가 끝났으면 이제 탑 쪽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컬러를 들어갈 건데요. 이 컬러만으로도 저는 사실 예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또 뭐 하나가 있어야지, 포인트가 있어야지 예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인트 컬러를 들어갈 건데, 너무 과하지 않게 그냥 쌍용에서도 전체 포인트 컬러를 다 들어가게 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거고 비용도 손님도 부담이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뿌띠로 탑 쪽 떨어진 이 페이스 라인 쪽만 떨어지는 그런 리빙을 넣어서 포인트 컬러를 넣어주겠습니다. 뭐 앞에 아까 블럭 커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리빙 할 때도 마찬가지가, 이 내가 머리 말렸을 때 이 고객님이 머리가 떨어지는 방향을 생각하고 머리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이제 리빙 넣어서 포인트를 넣어서 포인트 컬러들이 겹쳐지지 않게 보여줄 수 있게끔, 머리도 떨어졌을 때 밝은 컬러랑 좀 어두운 포인트가 되는 컬러가 섞였으면 좋겠으니까 지그재그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됐으면 얘를 집어줄 거예요.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가마가 떨어지시잖아요. 그 모양대로 저희가 포인트를 넣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일 탑 부분에 포인트가 들어가면, 만약에 되게 확실한 엣지를 원하시는 고객님이다 하면 탑부터 바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도 돼요. 홍대처럼. 근데 약간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면 그 제일 탑에 떨어지는 부분은 살짝 걷어내서 내 원 컬러 유지를 하시고, 이 포인트 컬러가 살짝 내비치는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시술을 하면 되는데요. 얘가 또 너무 그렇다고 많이 덜어냈을 때 그 포인트 컬러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들어가는 위치가 더 점점 하이라이트가 아래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위에가 좀 툭 끊겨 보이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운영을 해서 위에 걷어낼 때 너무 깊이 걷어내진 않으실게요. 거의 한 0.3? 그리고 떨어뜨렸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빛이 되는지 체크해 주시고, 앞머리도 마찬가지 떨어뜨려서 살짝 걷어내시고, 그래서 얘는 아예 안 들어갈 거예요. 실핀 같은 거 있으면 실핀으로 꽂아주셔도 좋아요. 실핀이 제일 단단하게 꽂으면 돼요. 이렇게 작은 물들은.
이걸 이제 두 단으로 나눠주시고 밑에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뮤빙 떨 때 이 떨어지는 그 경계 라인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싫어서 저는 항상 백홈을 넣고 하거든요. 콤을 충분히 넣어주고 이 백홈이 들어갔을 때 이 차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백홈도 너무 많이 넣게 됐을 때 그 염색이 시작되는 시점 위치가 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포인트 컬러는 CP11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색감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3%를 했는데 이 컬러도 조금 모호하게 같이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3%는 잘 안 빠지시니까 그때는 명도를 좀 더 낮추고 이제 산화제를 6%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같은 컬러로 톤온톤 느낌으로 하려고 저는 명도 자체를 너무 낮지 않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색감이 조금 더 그냥 진하네? 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포인트를 넣었다는 뉘앙스만 준다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시작하는 데에서 살짝 자연스럽게 묻힐 수 있게끔 이 포인트만 너무 띵하게 보이지 않게끔 또 조금 빼주시고 중간에 빼주시고 다시 또 빼고 넣고 그 왜 옴브레 생브레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탈색하실 때도 이렇게 빼고 넣어서 혹시 하시나요? 샴푸할 때 힘들어가지고 그쵸? 안 하게 돼요. 그거에 팁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샴푸는 우리 담당해 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백홈을 많이 넣어. 제 고객님들 중에서 외국에 거주하시는 고객님들이 좀 계시는데 사실 미국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꼭 탈색을 저한테 와요. 전 진짜 싫거든요. 왜냐면 제 노력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국처럼 100만 원씩 받을 수는 없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밑에 거 지금 리빙 뜬 거에서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면 상상했을 때 너무 웃기잖아요. 옆에 그 사이사이에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밑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억하시고 그거 중간중간에 리빙을 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객님들이 그렇게 탈색을 외국인처럼 옴브레로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진짜 실패를 너무 많이 맛보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실 제일 그래도 결과치가 좋더라고요. 빼꼼 많이 넣어서. 그래서 빼꼼도 넣고 내가 이렇게 약터치 할 때 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호일 딱 덮는데 위에 빼꼼이 없어. 그래서 똑같이 경기가 똑같이 났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게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집게를 꼭 집어서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위에 그 빼꼼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게끔. 샴푸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 샴푸 어떻게 하세요? 샴푸 뭐가 있으신가요? 약액이 묻어있는 상태에서는 빗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액을 먼저 걷어내요. 샴푸실에서. 누워서 물로 약액 다 걷어내고 나면 탈색 모델은 물당 되게 물미역처럼 미끄덩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단백질 같은 거 좀 바르고 빗질 같이 내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뿌리 쪽에 단백질 예를 들어서 CMC나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바르고 그 다음에 빗질을 하면 밑에는 이미 빗질이 잘 되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빗질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아까 그 제가 포인트 컬러로 넣었을 때 그 CP12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핑크 조금 넣었던 거를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핑크, 컬러미즈 핑크를 좀 더 넣었고요. CP
핑크만 했을 때 제가 살롱에서 해봤을 때는 조금 탁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조금 그래도 눈에 보여야 되니까 거기다 이제 핑크 조금 더 넣어서 화사하게 해서 약간 보면은 그 피치 느낌하고 이 핑크가 살짝 어우러지는 컬러가 좀 생겨서 막 과하지는 않은데 묶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보이진 않기 때문에 과하진 않은데 떨어뜨렸을 때 살짝 비치는 이 정도의 느낌이 약간 기분 전환 정도 되는 느낌이라서 살롱에서도 고객님들한테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뿌티로 하는 거. 오늘 스타일링 할 때 제가 쓸 제품은 아까 건조시키기 전에 이거 원더실드 발랐고요. 그리고 파우더 쉐이크하고 젤리 쉐이크인데 이거 두 개 다 저도 샵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 보통 살롱에서 사용하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히피펌이나 웨이브펌 했을 때 막 10번쯤 돌려서 말리는 게 아니라 그 로트펌 자체 거를 유지할 때 많이 쓰시거든요. 그럼 약간 젤리 느낌으로 탱글탱글한 윤기 나는 그런 스타일 할 때 되게 용이한 제품인데 저는 이번에 모델 작업하면서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고정력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얘가 약간 웨트한 느낌의 고정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눅눅한 느낌으로 이렇게 젖은 느낌 표현할 때 이거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에 얘를 보통 사용을 해서 스타일링을 했고 파우더 쉐이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얘가 뿌리 볼륨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거 혹시 사용하실 때 살롱에서는 젖은 상태에서 뿌리지 않으면 스타일링 다 끝난 상태에서 뿌리세요? 둘 다요. 둘 다요? 차이점 아시나요? 이게 파우더 쉐이크가 안에 파우더가 들어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건조가 됐을 때 그 뻑뻑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 뻑뻑한 느낌 때문에 사실 볼륨이 사는 건데 만약에 모발이 좀 얇고 예민한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뿌리 쪽 많이 들어서 뿌리고 드라이어를 말려서 떨어뜨려요. 그렇게만 사용을 하고 그래도 충분히 얇은 모발이기 때문에 볼륨이 많이 살고 두꺼운 모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리고 나서 드라이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얇은 모발은 했을 때 드라이했을 때 그 뻑뻑한 느낌에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건조하고 드라이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스타일링 때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근데 젖은 상태에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써보니까 막 긴 시간 바깥에 촬영할 때 뭐 이런 거 많이 써봤었는데 그때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드라이 하고 나서 드라이 하기 전에 하고 난 상태에서 하면 얘네가 파우더가 좀 날아가기 때문에 유지력이 좀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후에 사용하는 게 유지가 훨씬 더 좋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시더라도 저요. 네. 탈색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원장님만의 그 탈색할 때 손상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팁 같은데? 이게 사실 전문적으로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팁은 저는 첫 번째 거의 다 빼요. 탈색을 한 번으로 끝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의 한 첫 번째를 80%까지는 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6% 사용하면 9% 사용하면 안 되죠. 저희는 9%가 없습니다. 9%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로 빼야 돼요. 6%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번에 제가 원래도 이거 썼긴 했는데 또 탈색을 쓰면서 또 느낀 게 시세이브 거 진짜 잘 빠져요. 이게 6%인데 다른 타사 거 9% 정도로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9%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고 도포하시고 혹시 얼마나 시간 보세요? 40분? 도포 끝난 상태에서 40분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바르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시간 넘기시네요? 저도 그래요. 일단은 저는 시간 좀 오래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 번 생기는 데미지보다는 어쨌든 첫 번째 오래 보더라도 오래 해서 데미지가 생기더라도 첫 번째 많이 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부분적으로 탈색을 보통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뿌리 진짜 가까이 뿌리 많이 떼면 뿌리 얼룩 많이 지니까 두피에 닿이지 않을 정도까지 최대한 가까이 해서 터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많이 나왔다 싶을 때 한 도포하고 30분 정도 있다가 두피 터치해요. 두피는 진짜 조금 남겨놓으면은 진짜 빨리 나와요.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다가 연모제를 덮지 않는 그냥 블론드 컬러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연모제를 우리가 도포를 할 때 6%를 들어가면 그 연모제 농도만큼은 뿌리가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뿌리가 너무 많이 탈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연모제 입힐 때 뿌리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뿌리를 시간 그렇게 오래 보지 않는 편이기도 해요. 매직기를 댈 때 대고 나서 색감이 좀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저온으로 약간 매직기 하는 편이고 촬영할 때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어디 제품을 써도 다 마찬가지긴 한 것 같아요. 딱 열 닿았을 때 컬러 빠지는 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중요한 촬영을 하기 전에 하는 시술이라고 하면 그거 생각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고객님들은 집에서 매직기를 요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고객님들 니즈에 맞춰서 그러면 집에서 열을 이렇게 하면 색깔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좀 더 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해요. 근데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되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염색을 해놨는데, 예쁜 염색을 해놨는데 이게 다 빠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특히 매직기가 딱 닿았을 때 닿은 부분이 확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모델보다 지금 실제로 보시기 때문에 컬러를 좀 더 진하게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높은 온도로 160도로 지금 피고 있는데, 평소에 촬영할 때나 이럴 때는 조금 낮은 온도예요. 그러면 조금 그렇게 딱 찍혀서 밝아지는 그런 실수도 좀 덜 하더라고요. 그럼 탈색을 좀 더 해서 색을 더 선명하게 하는. 탈색을 많이 해서 이 명도 자체가 밝아지면은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파스텔 컬러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그거를 아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머리에다가 탈색모에다 뭘 입힐 건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는 어쨌든 멜라닌 색소가 붉은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노랗게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버진 헤어도. 그런 머리인데 내가 이런 웜톤 컬러를 입혀? 그럼 굳이 얘를 손상이 될 만큼 많이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연모제 넣을 거 생각하고 이 모발 베이스의 상태를 보면서 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궁금한 건 네. 혹시 이 정도 염색해드리면 네. 회원님들이 막 이거 얼마나 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네. 어느 정도라고 보통 말씀하세요? 이 정도 컬러는 사실 진짜 중요해요. 다 너무들 다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홈케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고객님이 가셔서 컬러 전용 샴푸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하시고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로 샴푸를 하신다면 2주 이상은 갖고 그리고 내가 딱 봐도 그 전 히스토리를 보면 얘가 이 컬러가 오래 가겠구나 이런 약간 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한 2주 정도에서 한 3주 정도? 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고객님들 피드백도 그 정도 되시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약간 붉은 계열에 들어가는 염색제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블루톤이나 이런 거 진짜 빨리 빠지기는 해요. 한 2주면 다 빠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 나오는 카키가 예뻐요. 이렇게.
뿌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바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뿌리면은 안에가 좀 되게 뻑뻑한 느낌이 들어서 손으로 다시 만져서 모양 잡으시고, 그리고 이 겉면으로는 젤리를 좀 뿌려서 텍스처를 좀 많이 살릴 거예요. 저는 그 파우더 쉐이크를 남자 스타일링 할 때 진짜 많이 쓰거든요. 혹시 남자 스타일링 할 때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 많이 쓰시는구나. 진짜 너무 좋아요. 접근하기 쉬워요. 네, 맞아요. 가격도 괜찮고. 고정력도 네. 남자들 똥손님 분들이 진짜 저걸로 스타일링 하기 진짜 손에 안 너무 묻어서 좋아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저 마무리 많이 잡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나루는 살짝 뒤로 넘겨주시고 위에 머리만 떨어뜨려서 나 제니 한 번만 더 주세요. 끝에 텍스처가 확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좀 띡한 제품 써주세요. 이 머리 스타일이 혹시 살롱에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고객님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너무 크리에이티브한가요? 네. 그렇다면 저는 제 고객님들은 사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 고객님 되게 트렌디하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에 TV나 이런 데 많이 나오기도 했고 수지가 블럭컷을 하기도 했고 해서 아직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쭉 하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과하면 되게 크리에이티브한데 진짜 요 잠깐 이 작은 차이인데 되게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지겨운 부분을 다시 없앨 수도 있고. 왜냐면 맨날 평범한 머리만 하시면 고객님들 되게 심심하시잖아요. 근데 나도 뭐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실 때 이거 이 정도 해주셔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턱선하고 입술 사이 우리가 사이드뱅 할 때 많이 자르잖아요. 그 정도 기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두 단을 만들었는데 이 한 단을 무시하고 한 단만 했으면 되게 나중에 숨기기도 되게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시기가 사실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제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고객님들이 생각보다 되게 소심해요. 되게 많이 뭔가 이런 거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은데 약간 우리가 아티스트니까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건유해지길 바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티스트 컬러 자체가 되게 파스텔한 느낌이 너무 예쁜 컬러인데 탈색을 해놓고 하시는 게 사실 진짜 예쁘기는 하니까. 아, 그쵸. 그러면은 저도 손 고객님들은 주로 리빙을 많이 해요. 리빙으로도 컬러 입혔을 때 포인트가 충분히 되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시크릿 컬러 많이 하세요. 안쪽에만 살짝. 이런 이어링이나 이런 것들은 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많이 손상이 안 되니까 없앨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직도 하시기는 하세요. 왜냐면 전체 탈색하는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하니까. 우리 웃기로 했잖아요. 텐션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진 원장님의 2023년 SS 트렌드 세미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어떠세요? 네.